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시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즌 주주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요, 최근에는 시즌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워낙 시그널 없이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고요. 우선은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찍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과연 1.7%를 넘어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추후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는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경제 전반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국채금리의 어떤 부담감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시장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미국 시장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한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크게 이 이슈는 조금 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세계 주요 지수를 잠시 보자면, 현재 기준으로 이제 유럽 지수들도 전체적인 좀 상승을 흐름을 좀 가져갔었거든요. 몇 분 전까지.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로딩이 있네요. 지금 조금 로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우선은 제가 이 시젠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몇 개의 기사들을 이렇게 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우선은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이 정확하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게 PCR 검사겠죠.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한 PCR 검사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회사가 시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젠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계속적으로 환자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죠? 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원칙에서 PCR 검사야말로 골든 스탠더드이자 가장 확실한 도구다. 그만큼 이 코로나를 걸린 분들과 안 걸린 분들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그만큼 키트들 중에서도 유전자 증폭 검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전히 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이었던 우리 정부도 이제는 자가진단 키트, 특히 이제 PCR 검사라고 언급이 이미 되어 있는데요, PCR 검사를 통한 자가진단 키트의 활용에 대해서 여전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계 지수에 대해서 잠시 보면, 우선은 유럽 지수가 전체적으로 또 다 이렇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것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와 여러 가지 기대감, 충분히 눌렸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반응,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4월 달부터는요. 이미 끝난 상해종합지수, 항생지수, 니케이까지 다 전부 상승 마감했고, 우리 코스닥 코스피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어떤 움직임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천종윤 시젠 대표께서, 그죠, 주주총회에서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많이 좀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 그죠? 요런 이슈들도 언급을 하셨고, 제가 시즌 계속 말씀드릴 때 이제 무상증자 말씀을 좀 드렸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다른 회사를 흡수하면서 합병하는 인수죠, 어찌 보면 인수, 그죠?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가시화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소문으로만 돌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중에 대해서는요, 그죠? 분기 배당에다가 무중까지 좀 언급을 하신 것 같고, 보시면 유상증자, 유무상증자 기반을 다져가지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또 미디어에서 주주총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워낙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까지 제대로 상승 없이 빠질 거라고 저도 예측을 전혀 못했는데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그널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반등만 한다면,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리고 실적도 작년만큼이나 나와준다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시젠이 우선은 뭐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제대로 된 22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그죠? 한 번 정도, 이렇게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21평선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워낙 그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질 만큼은 정말 빠진 흐름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상승하기 전 3번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었던 이런 자리에서, 그죠? 쭉 빠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좀 눌리지 않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냐 생각이 좀 돼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뭐 정말 조정은 받을 만큼 받은 그 이상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핏 보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 사실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앞서서 이렇게 정말 최대로 많이 빠지면 이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지금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더 눌리면서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이제는 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금 지금 여기 장기평선 300일평선 하방 돌파하면서 눌리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서서히 나오거나, 그죠? 서서히 나오거나 이렇게 쭉 간다라고 봤을 때요. 아니면 급격하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이제 20평선 돌파라든지 반등의 흐름을 다시 이어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빠지거나 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시즌에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들이, 물론 백신이 워낙 나오고 치료제까지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즌만이 가진 이 PCR 분자 진단 기술, 아울러서 여전히 사실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잡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또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국내에 벌써 확진자 수가 300명대까지 떨어져 다시 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두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소위 말하는 눌리거나 더 빠지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서서히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조금씩 흐름을 추세를 좀 바꿔가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워낙 시즌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 코스닥에서 정말 그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고 저도 뭐 매수했었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흐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만큼 더 13만원 언더 막 12만원 11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서서히 반등에 대한 흐름을 어떤 이슈와 모멘텀과 함께 잡아가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수급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죠? 기관은 서서히 좀 담아가는 흐름이 있고, 오늘은 뭐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4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2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즌이 반등을 그래도 한 이 정도 라인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16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그래서 그 정도 흐름까지는 사실은 이슈만 있고 기회만 있다면 충분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CJN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즌을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가져갈런지 저도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순매수도 뭐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계속 개인만 사다가 이제는 조금씩 개인이 털어가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시즌 이제부터 좀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시즌 주주분들께서는 아마 관심있게 제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뭐 후원이나 이런 지금도 받지는 않습니다만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여러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제휴를 제가 유한타증권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제 컨텐츠를 이렇게 눌러서 좀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나는 뭐 후원과 같은 그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후원해 주시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휴 컨텐츠 좀 등록해 주시고, 혹시 유한타증권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좋은 영상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한타증권을 개설해 주시고, 유치자 등록 맨 마지막에서 계좌 개설 확인해서요,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휴 컨텐츠 쩐대리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은 뭐 제가 무료로 이렇게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요 제휴 컨텐츠 등록을 통한 유한타증권 개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시즌이 지금부터 조금 살펴볼 만한 위치에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